하마수학 연구소. 와. 이번에 특별 코너입니다. 제가 학부모 입장으로 소장님께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코너인데요. 코너명은 소장님께 물어봄입니다. 대답함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오늘은 뭘 여쭤볼 거냐면 요즘에 핫했죠. 2024 수능의 수학 그리고 중킬러 문제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소장님, 네. 킬러 문제가 사라지고 중킬러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소리입니다. 세네요. 개소리입니다. 아니 킬러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가릴 거예요.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나눠야 되는데 뭘로 나눌 거냐고요. 1등급 퍼센테이지 안에 마구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 역할을 뭐 준킬러 문제들이 나한테 뭐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다 말장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안 내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의미가 있겠어요. 교과과정 내 출제를 해야 된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 출제자분들 입장이 곤란한 건 알겠으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험 친 학생들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시험장에 보낸 선생님들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이번 시험에 킬러 문제가 없었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건 있지 않았나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 표현이랄까요?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뽑아내야 되냐 이런 식의 방식이 좀 낯설어 보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킬러 문제가 있네 없네 하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끝낸 걸로 하고요. 저는 킬러 문제에 대한 이런 논쟁만 없었다면 이번 시험 문제는 어렵고 괜찮은 문제들로 사실은 잘 나왔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낯설어 보인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낯설다는 특징이 아마 준킬러 문제의 특징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낯설어 보인다는 말에서 이제 학생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출제 포인트이기도 하죠.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동안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개념과 유형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한 거거든요. 제가 흥분해서 탁 잘 쳤네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우리가 유형 형식의 이제 공부라고 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대비하는 중요한 형식이긴 하죠. 몇 등급까지? 3등급까지. 그 위로 올라가면 이런 특정 문제에 특정 형식으로 반응하는 이런 어떤 대비책으로는 곤란하다는 거죠.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는 어렵기도 해야 되고 그래도 또 풀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어떤 좀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개념이나 어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런 기술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 출제자분들의 어떤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생각은 네. 그동안의 방식처럼 공부한 친구들은 네. 이번 수능이 더 어려웠을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신가요? 맞습니다. 똑같은 표현에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항을 받으면 우린 여기서 이런 걸 뽑아냈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연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풀만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똑같은 단서를 받아도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묘사한 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요만큼 얇게 달라져도 그렇게 지장을 안 받았던 겁니다. 특히 당황한 문제가 22번 문제라고 하는데 네. 요 관련된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22번 문제는 사실 살짝 덮어 씌웠는데요. 그 문제의 어떤 문제의 형식은 3차 함수라는 이름으로 그냥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에다 그냥 얇게 3차 함수라고 씌워놓고 이제 끝냈던 거죠. 근데 그 안에는 결정해야 될 요소, 고민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해야 되냐? 이런 데서 이제 학생들은 고민이 시작됐던 거고 통상 그런 식의 고민을 해보도록 훈련을 받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 문제를 풀이는 안 하겠지만 똑같은 문장을 듣고도 정해진 대로만 이제 해석을 했다면 고민이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들은. 제가 소장님 얘기 중에서 좀 기억나는 게 지금 고민의 훈련이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네. 이 고민의 훈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소장님? 어려운 얘기죠.
문제를 붙들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제 너도 나도 다 하는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뭐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한 문제 붙들고 뭐 3주일도 풀고 뭐 한 달도 풀고 6개월도 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방식으로 뭐 고민을 깊게 하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좀 깊게 파악을 해보고 본질적인 걸 이해를 해보고 이러면 좋겠지만 실제로 좀 그건 좀 어렵긴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기는 하되 이제 유형의 형식을 밟아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초기 단계에는.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킬러 문제들을 다룬다고 한다면 자기만의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 훈련 그 안에서 어떤 본질적인 것을 이제 접근해가는 그런 접근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이 갖고 있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죠. 소장님이 요즘 컨텐츠에서 수학 문해력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분석하는 훈련이 곧 수학 문해력 훈련인가요? 맞습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훈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학 문제라는 게 사실은 특정한 상황 그리고 어떤 조건을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걸로 간략하게 표현한 기호죠, 식이죠, 함수죠. 그런 것들로 표현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찾아서 가는 일종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조건들을 얼마나 응축시켜 놨으며 다른 것들로 얼마나 숨겨놨는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데 결국 문제를 잘못 낸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그 학년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다면 분명히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껍질을 깨서 그 안의 것들을 뽑아내느냐가 문제인데 당연하게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훈련이긴 하나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방식의 어떤 훈련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뭐 문제만 많이 푼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유형을 우리가 갖추어서 쌓았다 이런 걸로는 좀 해결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문제를 해석하려면 수학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책 많이 읽으면 이거 해결이 되나요? 책 많이 읽는 거 물론 좋습니다. 네. 어차피 뭔가를 해석한다고 그리고 문해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국어적인 문해력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런데 수학 문해력이라는 말의 어떤 요지 중에 하나는 그 문해력이라는 것의 중요한 논리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더 부각시킨 거죠. 아시겠지만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라는 논리는 수학 시간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모든 학문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학적인 논리 구조가 가장 엄격하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라는 것을 좀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우리가 익숙하게 몸에 배이도록 하자는 게 이제 논리적인 수학 문해력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하게도 갑자기 키우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똑똑한 학생들은 어떤 글을 줘도 그 안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에서 어떤 이상함을 느끼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논리적인 어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릴 때부터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른이 다 돼가지고 갑자기 말투를 바꾸거나 어떤 생각의 방식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하게도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어릴 때면 중학생? 아니, 중학생은 저는 늦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학교가 되면 우린 제도적인 훈련에 이미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가하게 이런 걸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문해력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저는 요즘 학생들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글 다 깨우치잖아요. 그리고 빠르게는 뭐 1학년 되기 전부터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를 많이 풀어라.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걸 풀어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만 단계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해결 전략을 뽑고 그 다음에 이걸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훈련은 어릴 때부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 오늘 좋은 얘기 많이 주셔서 수능에서 어떻게 준킬러 문제가 이렇게 보여줬고 어떻게 이걸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명료하게 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준킬러, 킬러 뭐 이런 말은 앞으로도 뭐 용어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나올 문제들이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의 어떤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긴 하나 다른 과목과는 달리 수학 과목은 사실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접근 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수천 년이나 된 겁니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려는 어떤 뭐 마술 같은 이런 방법을 찾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결 전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풀이에 접근해서 구조를 갖춰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한다면 절대로 소용없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좀 다양하게 좀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고민스러운 얘기가 있으면 편하게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소장님이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 보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